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3차 대전 중입니다. 전투기가 날고 미사일이 터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땅속에 자원을 걸어 잠그는 이른바 자원전쟁입니다. 최근 중국은 히토류 카드를 꺼내들어 일본 제조업의 숨통을 옥죄고 있습니다.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때 이 카드를 꺼내들어 며칠 만에 재미를 봤기 때문에 느긋하게 기다릴 뿐입니다. 자원이 없으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 냉혹한 국제질서니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불똥이 언제든 한국을 덮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칠광구를 기억하시나요? 1970년대 대한민국은 흥분했었습니다. 일본과 가까운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유엔 보고서 때문이었죠. 가난 끝 산유국 시작이라는 꿈을 꿨지만 그 꿈은 악몽이 됐습니다. 일본의 공동개발조약을 맺어놓고는 경제성이 없다는 핑계로 40년 넘게 시추를 거부하며 시간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협정이 종료되면 우리는 눈뜨고 코베이듯 검은 황금을 일본에 뺏길 처지입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가끔 신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자연은 유독 한국에게만 불공평했으니까요. 저 중동 사막에는 파이프만 꽂으면 검은 석유가 콸콸 쏟아지고 저 멀리 남미와 호주에는 하얀 석유라 불리는 리튬이 지천으로 깔려있고 바로 옆 나라 중국은 히토류를 무기로 전 세계를 호령합니다. 하지만 국토의 70%가 산지인 한국에는 쓸만한 광물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기름 한 방울, 히토류 한 줌 나오지 않는 땅. 그래서 우리는 비싼 돈 주고 원자재를 사와 밤새워 가공해 다시 파는 말 그대로 국민의 몸을 갈아 넣어 버티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게 우리의 숙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독한 민족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지하 자원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주저앉아 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하에 묻힌 자원 대신 땅 위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신이 지하에는 아무것도 묻어놓지 않았지만 기후와 토양의 엄청난 마법을 부려놨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계절이 뚜렷하다 못해 가혹할 정도로 추운 겨울과 뜨거운 여름, 그리고 척박한 화강암 토양. 다른 식물들은 말라 죽는 이 지옥 같은 환경에 역설적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괴물 같은 생명력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1억 년 전부터 한반도 깊은 산속에 숨겨져 있던 식물, 산삼입니다. 일본은 칠광구에 석유만 탐낸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1500년 전부터 한반도의 이 녹색 황금을 훔쳐가기 위해 혈안이었습니다. 에도 막부 시대, 일본은 은이 넘쳐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막부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은화가 아닌 순도 80%짜리 특수은화 인삼 대왕 고운을 찍어냈는데 목적은 단 하나, 조선의 산삼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절대 유통되지 않았고 오로지 조선의 산삼을 사는 데만 쓰게 했죠. 나라의 국고를 털어서라도 갖고 싶었던 것, 중국의 황제들도 일본의 쇼군들도 죽기 전에 꼭 한번 먹어보고 싶어 했던 불로초. 석유는 태우면 사라지지만 이 녀석은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한국에만 허락한 유일한 전략 자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칠광구의 꿈은 멈췄지만 한 노인의 집요한 희생으로 이 산삼의 전설은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자원이 없다면 기술로 복제하면 된다는 믿음 하나로 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산삼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일본이 국고를 털어 은화를 만들고 전 세계가 기적의 식물이라 부르는 걸까요? 산삼은 단순히 오래된 도라지나 더덕 같은 뿌리 식물이 아닙니다. 학명부터가 다릅니다. 산삼의 학명은 파낙스 진생 C.A. 메이어로, 이는 러시아 식물학자 메이어가 843년 최초로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낙스라는 그리스어가 재미있습니다. 판이란 모든, 악소스는 약이라는 의미로 이를 합치면 모든 것을 치료하는 약, 즉 만병통치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식물학자가 보기에도 산삼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약이었던 겁니다. 아마 인삼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익숙하실 텐데 그중 한반도에서 자라는 인삼은 특별히 고려인삼이라는 프리미엄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밭에서 보는 인삼은 가삼이라고도 하는데 가정에서 재배하는 삼이라는 뜻, 즉 사람이 직접 재배하는 삼이라는 의미입니다. 인삼은 원래 사람이 밭에서 재배했을까요? 아닙니다. 원래 삼이라는 식물은 모든 재배 식물이 그러하듯 그 시초는 야생인데 삼은 특이하게도 여전히 그 원조인 산삼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약 1억 년 전부터 한반도에 자생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진 삼은 현재 크게 세 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천종산삼, 인삼, 산양삼입니다. 야생에서 자생하는 삼을 천종산삼이라고 합니다. 한자에서 알 수 있듯 하늘이 심었다는 의미로 인간의 손이 전혀 타지 않은 상태에서 발화해 자연 상태에서 성장합니다. 농약도 퇴비도 비료의 도움도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 성장하죠. 그렇다면 산삼의 씨앗은 어떻게 심어질까요? 새의 도움을 받습니다. 새가 산삼 열매를 먹은 뒤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씨를 배설하면 여기서 싹이 돋아나서 자라게 되는데요. 하지만 새가 씨앗을 먹고 배설했다고 전부 싹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습도, 배수, 토양, 고도, 지형, 일조량 등등 주위의 자생식물까지 완벽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만약 이런 여건이 충분하지 않으면 씨앗은 땅속에서 약 50년간 휴면 상태로 기다리다가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져야 가까스로 발아하죠. 이후로도 이 조건이 수십, 수백 년 이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보는 산삼이 되는 겁니다. 산삼은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한 투쟁을 합니다. 잎으로 갈 영양분, 줄기로 갈 에너지를 모두 차단하고 오로지 뿌리 한 곳에 생존 본능을 능축시킵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진세노사이드, 즉 사포닌입니다. 산삼이 내뿜는 사포닌은 자신을 공격하는 바이러스와 곰팡이, 추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천연 방어물질입니다. 인간이 먹었을 때 암세포를 공격하고 면역력을 폭발시키는 그 성분이 사실은 산삼이 100년 동안 흘린 생존의 피인 셈입니다. 그래서 100년 묵은 산삼은 크기가 작아도 그 안에 응축된 에너지는 집채만한 인삼 트럭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늘이 내린 식물인 만큼 극소수만 성장하기 때문에 언제나 공급은 수요보다 적습니다. 물론 산삼의 씨가 떨어져 인근에서 자란 지종산삼도 있고 10만이가 산삼의 씨앗을 채취해 깊은 산속에 파종하고 방임했다가 수십 년 뒤 수확하는 인종산삼도 있지만 그중 으뜸은 단연 천종입니다. 워낙에 천종이 귀하고 수요가 넘치다 보니 등장한 것이 인삼인데요. 즉 산삼 씨앗을 밭에서 재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18세기 이전까지는 산삼만 삼을 의미했지만 18세기 중후반이 되면서 보호대책은 없이 채취만 일삼았기 때문에 한반도 땅에서 산삼은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떠올린 것이 산삼 씨앗을 채취해 밭에서 재배하기로 한 겁니다. 밭에서 충분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고 사람의 관리를 받으면 뿌리는 거대해지고 상품성은 뛰어나기 마련입니다. 인위적으로 영양소를 공급하고 병충해를 막아주니까요. 우리 조상들은 그늘 속 음지에서 자라는 산삼의 재배 특성을 발견해 해가림 등의 비슷한 재배 환경을 조성해 농작물로 만든 것이죠. 현재 우리가 섭취하는 수삼이나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의 대부분은 재배된 인삼을 활용해 만든 제품입니다. 그런데 인삼은 인간의 손을 탔기 때문에 성해차지 않고 산삼은 구하기 어려워 탄생한 것이 산양삼입니다. 산양산삼이라고도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산에서 재배한 산삼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인간이 산의 인삼 씨앗을 파종해 자연 상태로 방임한 후 재배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파종 과정에서 인간의 손을 타지만 수확까지는 자연이 키우는 겁니다. 다만 인간이 파종할 수 있기 때문에 천종산삼만큼 귀한 대접을 받지는 못합니다. 아마 장례삼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장례삼은 산양삼과 같습니다. 원래 중국에서 유래한 용어인데 내두가 길다 하여 장례라고 불려왔지만 산삼의 아버지라 불리는 안원식 회장이 장례삼이라는 용어 대신 산양삼이라는 용어를 창시해 2011년부터 공인인증되어 사용되고 있죠. 문제는 이 귀한 영물이 이제는 전설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1억 년 전부터 한반도에 자생했지만 일제강점기, 무분별한 수탈과 한국전쟁으로 산이 불타면서 서식지가 파괴됐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산불까지 겹쳐 진짜 천종산삼을 만나는 건 로또 당첨보다 어려워졌습니다. 10만이들이 평생을 산에서 헤매도 못 찾는 게 천종산삼이기 때문에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죠. 산삼과 관련해 가장 유명한 일화는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650년 묵은 천종산삼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정 회장은 한 걸음에 강원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현금 7,800만 원을 건넸습니다. 당시 강남 음마아파트 34평 분양가가 2천만 원이었으니 산삼 한 뿌리에 강남 아파트 3채, 지금 돈으로 치면 약 70억 원을 태운 겁니다. 정 회장은 그 1.3m짜리 산삼을 뿌리부터 잎까지 3시간 30분 동안 천천히 씹어 먹었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었던 재벌 회장이었지만 그조차도 생명과 시간을 살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100년의 세월을 견딘 산삼의 생명력을 그 비싼 값을 치르고 산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산삼은 그저 그림의 떡, 아니 박물관의 유물일 뿐이었습니다. 안원식 박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사실 지금이야 산삼의 아버지라 불리지만 안 회장은 산삼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30대에 무역업으로 조 단위 매출을 올렸고 40대에는 우리가 지금 동사무소에서 쓰는 지문인식 무인 발급기 기술을 개발해 현금 3천억 원을 쥐었던 입지전적인 사업가였죠. 남들은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벌었으니 편하게 살 법도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가남으로 떠나보낸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가남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다음에 내가 크면은 그 암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이런 걸 없애는 일을 하고 싶다는 그 막연한 생각을 가지게 됐고, 이에 모든 자본과 기술력을 생명고각에 쏟아붓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주목한 것이 바로 한국의 보물 산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가짜가 판치는 시장, 10만이의 감정으로 결정되는 감정서, 그리고 무엇보다 턱없이 부족한 수량. 그는 생각했습니다. 육안으로는 인삼과 산삼의 이 모양이 구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전 세계 산삼에 대한 지표가 준비가 돼야 되고, DNA 분석을 끝냈고, 우리 한국 산삼에 대한 DNA 지표도 저희가 만들었고, 이 내용들을 생명공학 학회 발표를 논문으로 발표를 해야 되고, 전국의 모든 생명과학 교수들이 입회한 자리에서 그 논문이 통과가 되어야지만이 DNA 분석으로 인한 산삼감별법이 인정을 받는 겁니다. 우수 논문상까지 받으면서 저희가 세계 최초로 DNA 분석에 의한 산삼감별법을 저희가 특허까지 받았던 겁니다. 주변에서는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멀쩡한 회사를 놔두고 산으로 들어가는 그를 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 연구에 몰두하느라 사기를 당하고 믿었던 직원에게 배신당해 14개 계열사를 잃고 알거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천억 원을 잃어도 포기할 수 없었던 단 하나의 확신, 그것은 바로 과학이었습니다. 안 회장은 남은 전 재산을 털어 전 세계 52개국의 야생산삼 1000여 뿌리를 사들였습니다. 한국의 천종산삼은 물론 중국, 러시아, 미국의 야생삼까지 모조리 수집했습니다. 금액으로만 1000억 원이 넘는 규모였죠. 그리고 시작된 DNA 지문 분석. 인간에게 고유한 DNA가 있듯 산삼에도 가짜는 흉내낼 수 없는 고유의 유전자 지도가 있습니다. 그는 수만 번의 실험 끝에 100년 이상 묵은 최상급 천종산삼의 완벽한 DNA 코드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찾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먹었던 그 한 뿌리를 전 국민에 먹게 하려면 양이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세계 최초 기술이 탄생합니다. 바로 식물 조직 배양 기술입니다. 이것은 유전자를 조작하는 GMO가 아닙니다. 100년 된 산삼의 뿌리 세포를 떼어내어 산삼이 자라는 환경과 완벽하게 똑같은 영양분, 온도, 습도를 맞춰준 인공 자궁, 즉 바이오 리액터 탱크에서 키워내는 기술입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을 결합해 만든 제품이 바로 100년 이상 된 진짜 산삼을 그대로 복제한 백진삼 3기력이라는 제품입니다. 사실 일반인인 우리가 보기에 이게 100년 된 진짜 산삼인지 아니면 인삼으로 만들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에 의존해야 하는데 그 과학이 바로 안 회장이 특허를 가진 DNA 지문 분석 방법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유한 DNA를 가지고 있듯 산삼 역시 고유의 DNA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백진삼 주 원료인 산삼배양근의 DNA는 100년 이상 된 천종산삼과 99% 일치하죠. 두 사진에서 볼 수 있듯 쌍둥이처럼 똑같은 DNA가 나타납니다. 1%의 차이는 의도적으로 분리 추출에 증가시킨 진세노사이드 함량 때문입니다. 무려 81mg인데요. 1일 섭취 기준 대비 2000% 이상 높였습니다. 이렇게 1억 년 전 신이 내린 영물 산삼은 안 회장의 피땀어린 노력 끝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백진삼을 받아보시면 이러한 감정서가 동봉되어 있는데 아무 산삼을 복제한 것이 아닌 그가 특허받은 DNA 지문 분석법을 통해 시가 3억 원 상당의 100년 이상 된 천종산삼을 99% 동일하게 복제했다는 증명서입니다. 그런데 산삼이 가진 효능은 셀 수 없이 많은데 이제까지 제 채널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만족하셨지만 일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냐면서 말이죠. 근데 효과를 빨리 보셨다. 그분은 그만큼 면역이 떨어지시 있는 상태고 몸이 그만큼 허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효과를 빨리 느끼시는 겁니다. 효과가 별로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실 게 아니라 스스로 자랑하시고 긍지를 느끼셔야 된다. 무슨 말이냐? 이미 몸속에 웬만한 질병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면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보약을 드셔도 면역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그 효과를 느낀다 이렇게 못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감기를 완벽히 퇴치해준다는 약이 있다길래 주문해서 먹어봤더니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 사기당했다며 분노를 참을 수 없는데 감기가 걸리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이건 분노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기에 걸린 적이 없으니까요. 감기도 안 걸린 사람이 아무리 감기에 좋은 약을 먹는다고 해도 절대 효과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감기에 걸리지 않은 몸을 탓할 일이지 감기약을 탓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백진삼도 같습니다. 안 회장은 이 백진삼을 개발할 때 산삼배양근에 부원료 17가지를 넣어 면역력 극대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암 또는 면역력이 극도로 쇠약해진 중증 환자분들은 한 포만 먹어도 새로 태어난 것 같다며 그 효과를 즉각 느낍니다. 하지만 아무 효과가 없는 분들은 사기당했다며 분노하시지만 축하받을 일입니다. 몸속의 질병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한 면역력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런 분들은 산삼이니 녹용이니 침양환이니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안 회장의 산삼 연구는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신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아버지처럼 암으로 사망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수십 종의 진세노사이드 중 함황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녀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RG3입니다. 시각처는 인삼이나 홍삼, 산삼 등을 이용해 건강 관련 제품을 제조하면 의무적으로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함량은 RB1, RG1, RG3의 합으로 결정되는데요.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RG3는 화학구조상 이성질체로 S형과 R형이 있어 두 개의 합을 표기하는데 이 성분은 항암 효과뿐 아니라 면역력 증진과 혈액 흐름 개선, 피로회복, 간 기능 개선 효과 등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도 98% RG3는 g당 2억 원을 호가한다고 하죠. 그리고 백진삼 원료에는 그가 처음 암 정복의 희망을 품었던 RG3가 어마어마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1g당 RG3가 무려 8.72mg이 들어있죠. 백진삼 한 포가 20g이므로 20을 곱하면 174.4mg, 전체 중 20%가 산삼배양근 농축액이니 이를 계산하면 34.88mg이 나옵니다. 그리고 백진삼 한 박스는 30포이므로 30을 곱하면 약 1000mg, 즉 산삼배양근 농축액에만 RG3가 1g을 넘습니다. 이를 홍삼 농축액까지 적용하면 약 500mg, 즉 홍삼 농축액에만 RG3가 0.5g이 넘습니다. 아무리 제조 과정에서 증발하는 부분을 감안해 아주 보수적으로 3분의 2만 표기하더라도 RG3의 합이 1g이므로 백진삼 한 박스를 먹으면 어마어마한 양의 RG3를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안 회장은 백진삼을 업그레이드한 제품도 개발했습니다. 두 제품은 산삼 원료는 동일하지만 17가지 부원료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백진삼에 들어간 부원료보다 더 상급 원료를 사용해 최대 35%까지 효능을 높였죠. 즉 백진삼의 부원료는 영지버섯, 구기자, 가시오가피, 갈근, 생강, 대추, 황기, 복령, 오미자, 천궁, 당귀, 숙지황, 감초, 계피, 토사자, 둥글레, 결명자 등을 사용한 반면 프리미엄 제품에는 보다 강력한 에너지와 빠른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야관문, 오미자, 복분자, 사상자, 구기자, 토사자, 산수유, 당귀, 찔레나무순, 황기, 고령 엉겅퀴, 청미래 덩굴뿌리, 화판피, 감초, 복령, 마카뿌리, 숙지황 등 17가지 부원료를 배합시켰죠. 사실 부원료를 막 때려 넣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산삼에 가려졌을 뿐 핵심은 부재료에 있습니다. 제가 공장으로 찾아가 인터뷰했을 때 거기에서 30년 넘게 산삼 하나만 집요하게 연구한 그의 연구 노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장구한 연구를 통해 부재료들이 발효 과정을 거치며 저분자 구조로 분해되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고 생리활성물질이 풍부해져 생체 이용률이 높아지며 발효 과정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유효물질 등을 비롯해 약효 성분이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그래서 백진삼을 얻기 위해 거치는 탱크가 자그만치 1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각 탱크마다 안 회장이 모든 부품을 설계해 특수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원료를 공개하는 자신감도 부원료를 알아도 똑같이 따라할 수 없는 기술력이 저 공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디시멘터리에서는 설맞이 백진삼 특가 행사가 시작됩니다. 지금 클릭하면 58만원을 절약하는 겁니다. 벌써 설 연휴 택배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번 주말을 놓치면 백진삼은 설 연휴 이후에나 도착합니다. 돈과 시간 둘 다 잃지 않으려면 아래 고정 댓글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1년에 한번 부모님 뵙는 날 스팸, 식용유 세트 말고 100년의 수명을 선물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댓글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오늘 밤 23시 59분까지 백진삼 삼행시를 올려주시면 가장 참신한 삼행시 10개를 선정해 프리미엄 발효커피 백진삼 3박스를 한 박스씩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밤 23시 59분에 마감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